요즘 맨즈 피지크 종목이 아무래도 보디빌딩보단 좀 대중적이다 보니까 보디빌딩보단 좀 대중적이다 보니까 시작하려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맨즈 피지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그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자기의 체형을 보고 맨즈 피지크의 타고난 몸이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좀 적은 게 엑스테이퍼라는 걸 근육을 채워가면서 좀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피지크는 또 이런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뼈의 모양하고 그런 신체의 형태가 근육을 채워넣는 것보다 좀 우선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금 이미 100kg가 넘는 체중으로 이제 프로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프로 선수로서 봤을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생각을 해도 피지크는 체형적으로 좀 정말 타고나야 된다 생각해요. 아, 네, 어쩔 수 없어요. 근육만으로 네, 채울 수 있는. 저도 사실 전에는 부정을 했거든요. 저는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좀 세계 올림피아도 갔다 와보고 여러 프로쇼도 경험해보고 이제 요즘 피지크 추세를 이렇게 봤었을 때 그리고 또 저 스스로로서도 대입을 시켜봤었을 때 아, 이건 무조건 피지크는 진짜 타고나야 되는구나. 그냥 뼈 자체가 그냥 골격 자체가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근육을 붙여야 그게 더 그래야 완벽한 피지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레슨생이나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제 체형이 뭐 피지크를 할 수 있는 체형인가요? 저는 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사실 피지크 체형에 맞게 태어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정말 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좀 노력으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 테이프 자체를 이제 근육을 바꾸고 그리고 운동의 방향에 따라서 몸의 형태를 그래도 바꿀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는데 프로카드를 획득하는 데까지. 네까지는. 근데 이제 프로전에서 경쟁을 하면 어찌됐건 정말 이제 인류급들의 선수들 세계적으로 진짜 몸 내놓으라는 선수들 나오기 때문에 되게 체형이 기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는. 그런 사람들이랑 경쟁할 때는 그때 이제 체형으로서의 한계가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물어보고 찾아오는 친구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가장 먼저 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쇄골의 길이를 봐요. 쇄골의 쇄골. 길이라면 이제 네, 여기 쇄골의 길이가 보통 이게 일자로 이게 상견이 있고 하견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거의 이렇게 일자로 쫙 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임이 넓은 골격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가 쇄골이 되게 길고 일자예요. 그래서 일단 쇄골을 조금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 이제 허리에 대한 이런 굵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등을 조금 많이 보죠. 등의 기본적인 형태. 네, 기본적인 뭐 어찌됐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진짜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왔다고 기준을 하에 이제 등을 먼저 보고 그다음 이제 어깨의 위치 견봉이라 네, 어깨가 좋으신 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되게 위치가 이렇게 높아요. 근데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어깨가 되게 낮고 승모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상부 승모가 많이 올라와 있고 어깨가 처져 있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프레임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깨를 키우긴 조금 일반적으로 조금 높이 위치하신 분들보다 어렵다. 그렇죠. 근데 그것 또한 바꿀 수는 있어요. 그것 또한 바꿀 수는 있고 그거에 이제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제 중부 능형근의 힘이 약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상부가 너무 과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오히려 좀 강하게 작용돼 있는 부분을 조금 낮추고 이러면 체형적으로 조금은 변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까지는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 갔었을 때는 분명히 체형적으로 느껴지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체형적으로 조금 더 타고나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프로, 그다음에 프로전 이후까지 도달하는데 체형적으로 불리한 사람보다는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럼요. 어찌됐건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네. 제가 사실 경력에 비해 구력에 비해 제가 좀 단기간에 좀 빨리 올라온 케이스여서 근데 그게 사실 물론 뭐 제 노력도 있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체형적인 부분에서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남들과 같은 시간을 투자했었을 때 좀 더 빨리 성장을 하고 몸의 이제 형태가 바뀌는 게 여태까지 이제 많은 것들을 이룬 보디빌더 분들을 만났을 때 하시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타고난 것보다 본인의 이런 노력들을 강조했는데 오히려 이제 타고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네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게 남들이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한테 너는 타고난 거야라고 했었을 때
그때는 좀 뭔가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냐면 내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얘는 타고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만 하니까 좀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계속 경험을 하고 저 또한 이제 뭐 이런 에런 뱅크스나 이런 코리 모리스나 이런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타고난 거야. 그러면 그들도 나한테 했던 말이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는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물론 그거를 그들도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내 노력을 인정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저도 에런 뱅크스나 코리 모리스나 이런 대단한 선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진짜 얼마나 노력을 할까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요. 막 감히 막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력도 인정을 해주지만, 그래도 타고난 거는 또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 타고난 거다. 별개로.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기로 해서. 네. 자, 사실 이제 피지크 선수들의 하체 운동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사실 하체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 거의 아니다 보니까 요즘 뭐 팬츠를 입으면은 뭐 무릎 위쪽, 살짝 네. 위쪽이 보이거나 아니면 또 그거보다 살짝 내려 입으신 분들도 저는 간혹가다 본 것 같은데 피지크 선수들은 하체 운동을 좀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좀 교육적인 부분도. 이게 뭐 사실 정답은 없다 생각하고 그 선수들마다 다 좀 기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건 말한 것처럼 이제 피지크란 종목 자체가 하체를 보여주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미적으로 하체를 갈고 닦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체가 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의 기능에 있어서. 피지크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해봐도 그쵸. 기능이 중요하다. 네. 예. 어찌됐건 피지크라는 종목이 또 포즈 같은 거를 또 접목시켰을 때 하체를 되게 잘 써야 돼요. 골반을 되게 잘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체 운동 할 때도 어찌됐건 골반을 잘 써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햄스트링이라든지 둥근이라든지 이제 후면 사슬 쪽에 운동을 할 때 특히나 고관절이 되게 유연해야 되고 잘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그렇다고 안 하면 그 부위가 퇴화가 되잖아요. 근육이. 그렇죠.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포즈 잡았을 때도 하체가 막 달달달 떨린다든가 아니면 골반의 트위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하체를 저는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진 않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어찌됐건 다이어트 할 때 도움도 많이 되고 어찌됐건 칼로리를 가장 많이 소모하고 대사가 빨리 돌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체를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스쿼트라든지 뭐 예를 들면 프리 스쿼트, 스미 스쿼트 이런 것보다는 좀 핵 스쿼트라든지 레그 프레스라든지 좀 허리에 좀 부담이 안 가는 동작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허리가 두꺼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압을 최대한 조금 덜 쓸 수 있게. 아무래도 이제 중량을 많이 치고 복압을 많이 쓰면 허리가 좀 두꺼워질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복압 컨트롤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이랑 말한 둥근 운동을 많이 신경 써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 무대 경험이라든지 네. 시합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고 또 올림피아까지 뛰었던 선수인데 가장 궁금하게 이제 대중적으로 정말 순수한 시선에서 물어보는 게 과연 그런 피지크는 하체와 종아리 뭐 이런 부분들 그냥 보드숏 바깥쪽으로 보여지는 그런 두께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심사에 포함이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사실 뭐 저지들한테 제대로 된 이거에 대해서 들은 적은 없어서 이게 네. 진짜 종아리 저도 그런 걸 들은 적은 있어요. 뭐 종아리까지 종아리는 심사에 들어간다. 예. 그리고 뭐 보드숏을 바지 뚫고 나왔었을 때 뭐 이런 상하체 밸런스를 봤었을 때 이것도 뭐 심사에 들어간다. 근데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외국 선수들 보면 하체가 진짜 좀 비현실적으로 너무 얇아요. 와 진짜로 그러니까 물론 좋은 선수들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 올림피아 갔었을 때 그 모든 피지크 선수들의 하체를 딱 봤는데 와 너무 밸런스가 이상한 거예요. 하체가 너무 말랐는데 상체는 이만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하체 운동을 안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체 운동을 안 했는데 상체를 저렇게 만들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동시에 그런 생각도. 네, 뭐 되게 혼란이 왔었죠 그때. 진짜 하체가 그러니까 브랜든 핸드릭슨이 그래도 좀 하체가 좋은 편이에요 피지크 선수들 중에서. 예. 근데 에런 뱅크스나 뭐 코리 모리스도 보면 갈라지긴 당연히 다 갈라지죠 대퇴가. 근데 그 두께감이 진짜 이게 없어요. 되게 얇아요. 종아리랑 좀 비슷할 정도로 뒤에서 봤었을 때. 그래서 이런 건 보면 이거 맞는 건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근데 그게 사실 종목의 그 심사에는 그렇게 딱히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완벽한 그 피지컬에서 요구하는 상체를 만들어야지. 좋은 상체 정도는. 몰빵. 지금 이제 올림피아 이런 피지크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2010년대 초반에 이제 개설이 돼가지고 챔피언들을 딱 돌아봤을 때 최초의 챔피언을 좀 넘어서 이제 제레미 분디아가 좀 연이어서 챔피언을 했던 네네네. 챔피언이고 그 이후에 지금 에린 엑스까지 왔는데 과거의 선수들과 지금의 피지크를 비교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불성설일 정도로 그 선수들 층의 차이가 너무 달라졌는데 맞아요. 이렇게 종목 간의 그 단기간 안에 종목 간에 큰 변화가 있는 종목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피지크의 추세가 있다면 좀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바뀌실 것 같다. 사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딥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어찌됐거는 매년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항상 혼란스러울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갔다가 내년 되면 또 우승자가 바뀌면 또 기준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내년에 또 바뀌고 이러니까 저조차도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와, 미래에 도대체 그럼 이게 피지컬을 어느 방향으로 접목시켜야 되나. 하지만 어찌됐거는 전체적으로 제레미 부엔디아 때부터 에런 뱅크스까지 돌이켜보면 제레미 부엔디아 때는 살짝 좀 사이즈적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이즈적인 부분과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때도 물론 뭐 이런 V타입이라든지 쉐입적인 부분도 다 뭐 밸런스랑 뭐 컨디셔닝 다 봤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사이즈가 다 컸었어요. 그 당시 탑5 안에 들어갔던 선수들 다 보면 그 당시에도 브랜든 핸드릭슨도 탑5 안에 들어가 있었고 뭐 안드레 퍼거슨 지금은 조금 많이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런 선수들 보면 카이런 헐던 친구도 마찬가지고 사이즈가 커요. 카이런 헐던도 실제로 보면. 근데 지금 점점 보면 에런 뱅커스를 보면 이제는 그 실제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올림피아 진메니언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사이즈적인 부분, 사이즈로 게임으로 간다, 피지크. 그래서 이제 좀 기준을 좀 바꾼다. 심사의 기준을 좀 바꾸겠다라고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그러면은 지금 많이들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피지크 선수들의 사이즈적인 측면이 되게 강조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네. 저를 포함해서도 꽤 많은데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에린 뱅크스 같은 타입의 시원시원하고 들어갈 때 들어간 그런 몸들을 원한다. 근데 이게 사이즈를 본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사실 뭐 이제 사진이랑 영상으로 선수들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보면 다 엄청 다 보면 커요. 제가 봐도 막 사이즈가 크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했지만 실제로 보면 또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말한 것처럼 세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커 보이는 거예요. 세퍼랑 볼륨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즈랑 볼륨이랑은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이즈가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사실 요즘 추세 요즘 탑 클래스 선수들의 몸을 보면 사이즈보다는 세퍼랑 볼륨이 좋은 거예요. 세퍼랑 볼륨. 네.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그 큰 거보다 그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서 표현되는 그런 네, 분리도와 빵빵한 입체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네. 큰 도움이 될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국내 이거는 좀 제가 어제 시합을 보면서 좀 든 생각인데 지금 국내의 맨즈 피지크에서도 어제 좀 프로카드를 다 뺏겼습니다. 아, 맞아요. 지금 사실 동아시아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맨즈 피지크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추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중국 특히나 뭐 일본 분들도 너무 수준이 좋아졌지만 중국 선수분들이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해서 제가 봐도 막 깜짝깜짝 진짜 좀 기이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볼륨감도 너무 좋고 그래서 뭐 그냥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진짜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더 집착을 갖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보디빌더로서 지금 현역에서 매년 시합을 뛰고 또 이제 대중들의 앞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시합을 뛰고 해외에서도 시합 뛰고 주요 대회들을 다 뛰고 계시는데 보디빌더로서 이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일반적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정년 이후의 삶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뭐 유튜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데 보디빌더로서 좀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뭐 아니면 옛날이랑 생각했던 거랑 지금이랑 또 어떻게 바뀌어가고 계신지. 일단은 제가 사실 제 성향이
좀 미래를 계획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저는 오늘만 열심히 살자라는 네.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이게 내가 뭐 몇 년 뒤에 뭐 지금 제가 물론 결혼을 했지만 애를 낳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뭐 좋은 기회가 오고 제가 항상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다면 항상 어떤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없지만 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 제가 은퇴를 한다면 좀 피지크 선수들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좀 육성을 하고 싶어요. 이런 아카데미가 정말 피지크 아카데미 같이 피지크 선수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보가 많지 않고 네. 정보가 너무 혼재되고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싶으시다. 네, 사실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요즘은 모든 종목을 다 코칭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키니도 하시고 클래식 피지크도 피지크도.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조금 말이 안 된,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거는 보디빌딩을 한평생 했는데 피지크를 안다? 비키니를 안다? 클래식 피지크 이거는 그냥 사실 눈 너머로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영역,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면 정말 그 분야를 경험하고 그 분야를 몸담았고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그 분야를 좀 더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플레이어로 활동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제가 은퇴를 한다면 그 이후에 제가 갖고 있는 경험,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때 저도 또한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을 좀 더 큰 선수가 피지크에서 좀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챔피언이었던 뭐 제레미 분디아라든지 약간 보디빌더가 이제 맨즈 피지크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폄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떤 희화화 하는 네. 그런 언어나 행동을 보였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제레미 분디아의 모습이 좀 떠오릅니다. 과거에 이제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맨즈 피지크란 종목 자체가 조금은 폄하당하거나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적은 없어요. 몸으로 제가 이렇게 직접 느낀 적은 없는데 저도 이제 이런 영상이라든지 뭐 외국 그 안드레 페거슨이 아놀드 클래식에서 이제 아놀드가 무시하고 그건 그러니까 좀 이런 충격적이었죠. 예, 네. 그런 영상을 통해서 저도 그냥 그런 거 보면 좀 눈살이 찌푸려지긴 하죠. 개인 저도 피지컬을 몸담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어찌됐건 보디빌딩에서 파생된 종목이지만 우리도 똑같이 힘들게 훈련하고 근데 당연히 저는 보디빌딩을 높게 사고 존중해요. 존경하고 그 하체의 영역은 정말 좀 다르다. 정신적인 훈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피지크는 사실 하체의 비중이 떨어져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힘들게 훈련을 안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피지크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상체의 그 진짜 그 쉐입만으로도 성적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 이상부터는 어찌됐건 사지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체형적인 부분이 타고나지 못했어도 뭐 근육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컨디셔닝 부분이라든지. 근데 피지크는 사실 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좋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힘 안 주고 서 있을 때 자체만으로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심지어 짜진 않잖아요. 클래식 피지크부터는 이런 스퀴지 포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피지크는 짜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형태에서의 볼륨감이 그냥 다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컨디셔닝부터. 그게 정말 힘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무시하고 그러는 거에서 좀 저도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피지크라는 종목도 요즘 보면 계속 인기가 되게 좋아지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피지크라는 종목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만 봐도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라는 좀 속상한 것도 있고. 제가 간단하게 시청자 질문도 좀 몇 개를 받아봤는데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 질문이 김민수 선수가 향후 종목을 클래식 피지크로 왜냐면 김민수 선수가 하체가 이제 가끔씩 이제 올라온 업데이트를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분리도도 좋으시고 사이즈도 있으시니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제가 피지크 선수로서 좀 원하는 성적을 이루거나 혹은 뭔가 저 또한 계속 훈련을 하다가 계속 예를 들면 체형이 조금 바뀐다든가 아니면 저조차도 모르게 사이즈가 좀 커진다든가 이래서 뭔가 이제 피지크스럽지 않다라는 말이 듣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오면
갈 것 같아요. 클래식 피지크로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하체가 저는 사실 뭐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럭비라는 운동을 해서 그래도 그 뛰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좀 하체 발달이 좀 잘 되는 것 같다고 저 스스로 느끼긴 해요. 하체 운동을 막 그렇게 제가 막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체가 잘 갈리고 이러는 거 보면 아 좀 어렸을 때 해놓은 그런 것들이 좀 여기에 신경적으로 좀 하체가 좀 잘 발달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내가 클래식 피지크로 가서 진짜 이제 하체를 제대로 이제 파내면 살짝 로건 플랭클린처럼 피지크 선수가 이제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해서 살짝 그런 것도 되게 멋있겠구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팬분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여기 보고 하면 되죠. 네. 이제 약 3주 안 남았는데, 이제 6월 17일 AGP 프로쇼가 열리는데요. 진짜 역대급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선수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국내 분들도 많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응원하러 와주시면, 역대급 무대를, 몸을 이제 무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특보이 님도 사랑해 주시고, 저도 사랑해 주시고, 이제 우리 프리덤도 사랑해 주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팟캐스트 4 종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